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일 변호사입니다. 자, 더 퍼블릭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해야 된다는 여론이 무려 54.5%를 차지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해야 된다 54.5%, 규명할 필요 없다 42.9%입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해야 된다 54.5%입니다. 자, 자유민주 시민사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서 지난 6일과 7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의 주요 사안으로 제기한 부정선거 사실 규명 요구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를 물었습니다. 자, 자유민주시민회의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 공정에다가 이 부정선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는가라고 물었더니 그 결과 매우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가 44.1%, 사실이 아니므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가 42.9%, 사안별로 부분적으로 조사해야 된다가 10.4%, 잘 모르겠다가 2.6%, 결국은 조사해야 된다는 것이 54.5%, 어마어마합니다. 부정선거 문제를 결국은 조사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 54.5%입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말이죠, 계엄과 탄핵 과정에서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 결과 공감한다가 47.3%, 공감하지 않는다가 49.1%로 나타났는데요. 공감한다는 응답은 매우 공감한다가 37.6%, 어느 정도 공감한다가 9.7%. 다시 말해서 부정선거에 관해서는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한다, 공감하지 않는다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규명하고 가야 된다는 여론은 굉장히 높게 나왔죠. 그러니까 공감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부정선거 의혹은 규명은 해야 된다. 규명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게 문제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부정선거를 믿든 안 믿든, 부정선거가 있다고 보는 사람이든 안 보는 사람이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54.5%는 일단 규명하고 가자. 그건 당연합니다. 부정선거를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말이죠. 어떻게 믿느냐, 이해해요. 어떻게 보면은 무조건 믿으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왜 규명도 안 하냐는 거지. 이것이 정말 이상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안 믿으면서도 그래 나는 안 믿는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나라가 혼란스럽지 않느냐. 더군다나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시지 않았냐.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똑똑하다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과학적인 근거를 대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얘기하고 있고, 이것이 또 미국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중국의 어떤 그 개입이 의심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덮고서 안 하려고 그러는 거냐. 그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54.5%가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자고 나온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말이죠, 트럼프 측근 같은 사람들도 지금 그 중국의 개입 가능성, 그거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국민들은 중국이 개입했는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근데 국정원에서도 조사를 해봤더니 해킹 가능성이 있다. 해킹 됐다 안 됐다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건 너무나 파장이 크기 때문에 의심이 가도 해킹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안 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위험하다는 거 아닙니까? 언제든 해킹 당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중앙선관위 서버가 말이죠, 언제든지 해킹 당할 위험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그러면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다든지,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설사 위험이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해킹당한 적은 없었다든지 이런 것들을 밝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감춘다는 얘기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유권자 이 선거인 명부 뿐만 아니라 지금 실제 투표자 수와 그다음에 이 투표 표 수, 실제 투표자하고 이 표수가 틀리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사전 선거 투표함에 형상 기억 중이라 불리는 그런 빳빳한 종이, 하여튼 등등 패치닙 투표지라든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물론 이 대법원은 이유 없다라고 다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유 있는 것도 이유 없다고 덮은 것이죠. 그거는 저 호주 같은 데서는 말이죠, 또 지금 유럽과 어떤 나라에서는 투표함에 단 4장의 좀 무효 투표지가 있었다는 이유로, 근데 그것이 잘못 개선됐다는 이유로 그냥 투표를 다시 한 적도 있어요. 그렇게 이 투표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꽃이고 그야말로 조금 더 오차가 생겨서는 안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그렇게 관대한지 모르겠어요. 아니, 법원에다 맡겨놓은 이유가 뭡니까? 선거를 갖다가 법원이 그것을 관할하도록, 법원이 그것을 관장하도록 만든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법원이 더 공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정하게 하기는커녕 말이죠, 공정하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법원이 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놓은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도대체가 이 민주주의에서 이 선거의 공정성은 누가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많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과거에는, 즉 어둑하던 시절에는 법원이 맞는 것도 일리가 있었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어쨌든 법원만큼 공정한 기관이 없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때는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지 않았느냐. 근데 이제는 법원이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법원과 중앙선관위를 갖다가 이제는 분리시켜야 된다. 더 이상 중앙선관위를 법원에 맡겨놔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건 상당히 일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 근거가 없다든지 또는 일리가 없다든지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일리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자고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여론조사를 했더니 55% 가까이 이렇게 많은 그런 국민들이 어쨌든 규명을 해보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규명하는 쪽으로 빨리 가야 됩니다. 더 이상 선관위도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말고, 그리고 민주당도 말이죠. 떳떳하다면 오히려 버선목이라도 까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가짜로 거짓으로 국회의원이 됐다. 가짜 국회의원이라고 지금 의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도 말이죠. 선관위가 이 서버를 깔 수 있도록 소위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이 의혹에 대해서 규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히려 하는 것이 낫겠죠. 자, 그것을 오히려 덮으려고 선관위하고 민주당이 자꾸 그러면 그럴수록 선관위하고 민주당이 뭔가 커넥션이 있다라고 하는 의심은 짙어갈 것이고, 나중에 이것이 임계점을 넘으면 폭발하게 됩니다. 모든 것은 임계점을 넘으면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폭발하기 전에 모든 것은 막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부정선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정말 과반수를 넘는, 훨씬 넘는 숫자가 지금 의혹 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더 이상 선관위와 그다음에 또 민주당 쪽은 지금 그 전에 하던 그런 앵무새와 같은 얘기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전향적으로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한 그런 어떤 작업에 지금 돌입해야 될 것이다. 그 계획을 세우면 돼요.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다음에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말이죠. 지금 제기되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 쭉 정리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어떤 자기들의 지금까지 걸러가지고서 이거는 금방 해명할 수 있다면 그건 해명을 하고, 지금까지 의혹이 짙은데 아직 해명이 잘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걸 골라가지고 어떻게 해명하겠다 로드맵을 만든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결국은 하나의 진상조사단을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에는 이제 뭐 국회의원도 들어가야 되고 또 선거 전문가라든지 또는 시민단체 사람이라든지 또 일반 국민이라든지 다 들어가서 하나의 이제 검증단, 그래서 공명선거를 위한 부정선거 의혹 검증단, 부정선거 의혹 검증단, 이걸 만들어 가지고서 그야말로 언론이 참여하는 가운데, 생중계를 하는 가운데 전부 다 하나 이렇게 이 지금 배춘입 투표제는 어떻게 된 거고, 그다음에 유권자 수하고 그다음에 투표자하고는 실제로 맞는지 이런 것들이라든가, 그럼 뭐 지금 뭐 유권자 명부, 그다음에 사전 투표 의혹 뭐 등등등등 이거에 대해서 하나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금 이영돈 PD가 이 부정선거 1탄 2탄 했잖아요. 그러면서 대수적으로 이게 맞지 않는다. 그러면서 진짜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유명하다고 하는 통계학과 언론 교수께서도 이런 걸 나올 수가 없다. 이런 수치는 나올 수가 없다. 63점 36 같은 거 말이죠. 그 똑같이 나오는 거. 이런 건 나올 수가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죠. 3,000년 동안 계속해서 매주 로또를 맞을 가능성, 뭐 그 정도만큼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했죠. 그렇다면 이 3,000년이 아니라 3,000억 년인가 그래. 3,000억 년 동안 계속해서 매주 로또를 맞을 가능성. 3,000억 년. 그런 그 정도가 돼야만 그런 어떤 수치가 나올 수 있는데, 우리나라 선거에서 그런 수치가 나왔다는 것은 인위적인 어떤 개입이 있지 않고서는 그렇게 나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정돈 PD뿐만 아니라 그 교수님도 벌써 4년 전에 얘기한 거고, 민경욱이라든지 황교안이라든지 또 이런 분들이 얘기한 거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그거 전부 다 취합하면 어렵지 않아요.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지금까지 제기되고 있는 그런 의혹들과 그다음에 이제 각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심을 품고 있는지 정리하는 거 하루면 하겠네. 전문가 시키면 하루 이틀이면 하겠네. 그런 다음에 거기서 어떻게 검증을 할지 로드맵을 세우고, 그런 다음에 검증단 만들고, 그럼 뭐가 어렵습니까? 웬만한 사람은 다 할 수 있겠네. 만약에 그 건의가 필요하면 말이죠. 뭐 서울대학교라든지 예를 들어서 공신력 있는 기관 이런 데다가 딱 의뢰를 줘가지고 거기서 이제 주관하게 하든지, 선관위가 주관하면 또 사람들이 안 믿을 테니까 뭐가 어렵습니까? 정말로. 자, 부정선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은 조속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시엽 TV입니다.